여러분, 혹시 팝콘서트 티켓 때문에 두 나라가 외교 문제까지 겪었다면 믿어지세요?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는데요. 지금부터 대중음악이랑 국제 정치가 어떻게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엮이게 됐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한 나라의 정상이 다른 나라의 공식 서한을 보내면서부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일반적인 외교 활동 같죠? 그런데 말이죠. 그 서한 내용이 국방 문제나 무역 협정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놀랍게도 한 케이팝 그룹의 공연 티켓을 제발 좀 더 구해달라는 진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요청이었던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그냥 콘서트 티켓이 좀 모자란 건데 이게 어떻게 한 나라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야 하는 그런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커질 수가 있었을까요? 자, 그럼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모든 일은 멕시코 시티에서 시작됐는데요. 바로 어마어마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던 그 불균형 때문이었어요. 팬들의 열망이 그야말로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숫자 100만.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멕시코에서 BTS 공연을 보고 싶어한 팬들의 추정치입니다. 100만 명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멕시코 시티 인구의 10%가 넘는 숫자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자,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왼쪽에 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은 막대가 바로 팬들의 수요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작은 막대가 실제 풀린 티켓 수입니다. 와,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이 엄청난 차이.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십만 명의 팬들이 티켓을 못 구했어요. 그 실망감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분노가 그냥 아쉽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인 목소리가 돼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BTS의 팬덤 아미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정부가 이건 우리가 나서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멕시코 정부가 정말 흥미로운 카드를 꺼내듭니다. 이 문제를 그냥 티켓 문제로 본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했는지가 이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멕시코의 쉐인바움 대통령이 이 사태를 그냥 아이돌 콘서트 티켓 대란 정도로 보지 않은 거죠. 공식적으로 BTS를 우리 멕시코 청년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화적 존재다라고 딱 규정을 해버립니다. 이건 문제의 격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바로 이 과정이 정부의 관점 전환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건 그냥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공공의 관심사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우리 청년들의 문화 접근권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프레임을 바꾼 거죠. 그랬더니 마지막 단계에서는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서 다 같이 보게 하자는 구체적인 공공정책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죠. 자, 그런데 멕시코에서 벌어진 이 해프닝은요, 사실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케이팝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어떤 위상을 갖게 됐는지, 그 거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탄 같은 거였어요. 우리는 이걸 K컬처 외교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케이팝 같은 대중문화가 그냥 인기만 많은 게 아니라 진짜로 정치적,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는 눈에 보이는 하나의 외교 자산으로 기능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전에 하던 문화교류랑은 완전히 결이 달라요. 이 표를 보시면 왼쪽이 전통적인 방식이죠. 정부가 나서서 자, 우리나라 발레단 공연 보러 가세요 하는 식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의 K컬처 외교는 오른쪽을 보세요. 팬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요,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자, 우리 월드 투어 일정 짭니다 하면 이게 다른 나라 정부를 공식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실제 외교적인 힘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시대가 변했다는 게 확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K컬처라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된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K-팝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해도 정부가 민간 기업인 아티스트의 사업에 직접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명백히 선을 넘는 거니까요. 결국 핵심은 이 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아주 현명한 줄타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것처럼 민간 회사의 콘서트 일정에 직접 개입하거나 아티스트한테 뭘 강요하는 건 절대 안 될 일이죠. 대신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외교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뒤에서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K컬처가 더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역할, 바로 그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딱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K컬처는 이제 더 이상 메이드 인 코리아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K컬처는 뭐랄까 마치 우리가 함께 숨쉬는 공기처럼 다 같이 누리고 즐겨야 하는 일종의 글로벌 공공재 같은 지위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의 문화가 한 나라의 소유를 넘어서서 이렇게 전 세계의 공공재가 되었을 때 과연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바로 K컬처가 지금 우리 시대에 던지는 가장 중요하고도 새로운 질문일 겁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